이번 시간에서는 구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71페이지에서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는데 전번 시간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여 보는데요. 교재 보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63페이지에서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주주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면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의미하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의미는 지분율만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립 시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 반대적으로서 설립 시 이 단어가 없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분율 변동됐을 때 지분율 계산에 대한 이로서 문장 가볼 때 과점주주 아닌 자 나오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 뒤에서 동그라미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이로서 과점주주가 나오면서 증가된 경우 연결됐으면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에서 과점주주가 나오면서 양도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 증가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67페이지에서 취득세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 사실상 취득자로서 등기, 등록 이행하지 않더라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함으로써 그때 납세자는 승계 취득자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설비 이 말 나오면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결됐으면 납세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 나왔으면 취득세 납세자는 소유자 그리고 외국인 소유 나오면서 임차하여 수입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자는 수입한 자 그리고 상속 나왔을 때 납세자는 상속인, 상속인 각자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합이, 조합원용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자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설대여업자 나왔으면 납세자는 그대로 시설대여업자다. 그리고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입증 나왔으면 납세자는 취득대금 지급한 자로 되고 그리고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자는 공장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자는 소유자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71페이지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은 빠른 날 개념이다. 그러면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매매가 대표적 내용인데 이때의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또 다시 문장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에 대한 내용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 보면은 1가로 밑으로 두째 줄에서 보면 다만 나오죠. 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1, 2, 3 어느 하나에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7일부터 60일 내에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봐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납세 의무가 성립됐으면 그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 세 금액을 정한다. 납세 의무 확정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성립되지 않았으면요. 그 세금은 징수하지 못한다 되겠죠. 성립됐으나 확정되기 전에 끝났으면요. 그것도 납세 의무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 성립 확정인데 자, 여기서 볼 때 취득세에서 성립 시기는요. 취득하는 때 성립된다겠죠. 성립되었으면 취득세를 징수하는데 얼마를 징수하겠다라고 세금액을 정하는 거죠. 세금을 정하는 게 뭘까요? 확정. 자, 확정에 대한 이유로서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해 보세요. 확정의 뜻이 세액 산정의 뜻이에요. 세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인데 신고에 대한 내용과 결정에서 볼 때에 이 결정에 대한 내용은 보유 세금에 대해서는 결정, 그리고 보유 외 세금에 대해서는 신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 볼 때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 보유 외 세금이죠. 보유 외 세금이니까 확정은요. 언제? 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자, 취득하는 때가 성립이라겠죠. 그럼 취득하지 않았으면요. 성립되지 않았음으로써 납세금은 없는 거예요. 또 성립되었으나 이 신고 요 기간 사이에서 계약이 해지됐다. 그럼 여기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볼 때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서 개인 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였다. 이랬을 때의 취득 시기는요. 취득하는 때는요. 어디서요? 계약상에 잔금 지급을 그랬죠.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이 해제했어요. 그러면 얘가 취득 시기, 얘가 성립 전에 계약 해제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겠죠. 다시 이제 여기에서 성립은 됐어요. 성립 됐으니까 자,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에서 취득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음으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 기간에서 계약이 해제가 돼요. 해제된다. 그러면 여기 해제에 대한 내용이어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볼 때 이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 입증하는 것이 어느 경우로 입증하냐? 판결문 효과로 입증해요. 판결 효과로 입증하니까 화해조서. 그렇지 않으면 공정증서. 그렇지 않으면 해제 신고서. 이 내용으로서 입증이 좀 돼요. 이게 바로 1, 2, 3이에요. 1, 2, 3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었으면 해당에 의해서 셋 중 하나에 의해서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을 입증해 줬으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이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예요.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 그때는 이미 등기했음으로써 취득이 된 거예요. 취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에 의해서 입증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서는 등기된 것을 엎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판결문 효과로서 등기된 걸 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인트 잡는 게 아시겠죠? 포인트는 뭘까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잡아야죠.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였다. 뭐에 의해서? 화해조서 아니면 공정증서 아니면은 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었으면 그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포인트 잡는 것은요, 여기겠죠.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등록을 하였다, 이행했다 이렇게 문장 나온다면 그때는 뭘로 간다? 취득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참고 나옵니다. 참고에 대한으로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은 상대편들이 너하고는 입맞추지 않을 거야, 이런 거래들이에요. 입맞춤이 없는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객관성 있게 입증된 유상거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로서 지자체가 믿어주겠다, 이런 내용의 뜻이겠죠. 자,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이다. 이랬으면 상대편이 누가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하고 입맞춤이 안 되죠. 입맞춤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취득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고 하였으면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결제합니다. 은행하고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입맞춤이 안 되는 거죠. 은행하고 입맞춤 하려면 은행 직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 30명과 다 입맞춰야 돼요. 그럼 입이 부르터. 이 부르트면 한 사람이 꼭 나불나불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뭘로?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로 될 것이고, 그리고 공매. 공매하면은 경매를 포함된 개념이에요.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에 대한 내용도 공매, 경매. 경매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법원하고 입맞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으로 볼 때 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해서는 법전에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간단히 하세요. 이 판결문은 법원 판결만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이 끼어있는 판결문 효과는 이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에 의한 것은 개인에 끼어있음으로써 판결문 효과에 대한 이로서 판결문이 아니에요. 거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하나 판결문 이렇게 나왔으면 법원 판결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취득 이랬을 때에
법인은 형체가 없죠. 제 앞에 법인이 서 있을까요?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법인하고 이렇게 입맞춤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이제 여태껏 배웠던 거 연결해 볼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유상 거래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이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거래 아니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해했으면 암기가 돼야겠죠? 여기 암기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글자로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정 내용 그대로 나와요. 응용이 없어요. 응용이 없으니까 첫 글자만 외우세요. 첫 글자로서 국, 외, 공, 판, 법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왔다 갔다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첫 글자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보고 풀기가 좀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첫 글자로만 기억합시다. 국, 외, 판, 공, 법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반대적으로서 첫 글자가 국, 외, 판, 공, 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른 첫 글자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런 예로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페이지 보는데 D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연부 취득. 자, 여기에서 연부인데 자, 이 연부란 말로서 얘가 이게 해년마다 연이에요. 해년마다 연이니까 해년마다 돈 주고 취득한 경우에 대한 연부 취득의 뜻이에요. 원래 법조서는 이렇게 나오죠.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을 2년 이상 일정액씩 분할 지급되는 것이 연부 취득이다 라고 법전에서 뜻으로서 영어로서 적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 2년 이상이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를 빼면 해년마다 돈 준다로 되겠죠. 그래서 연부 취득은 해년마다 돈 주고 취득한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봅시다. 이때 시점에서 매년 말 2년간 5억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연 단위로 돈 준 거죠. 연 단위로 돈 준 거니까 이게 바로 연부 취득이에요. 이때 1년 말일 때 5억 주고요. 또 1년 말일 때 5억 주면서 여기서 완부를 했으니까 완부했던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이제 여기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연부금 완납일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으로 거의 만들지 않고 빠른 날로 만들었어요. 빠른 날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볼 때 어디가 빠르냐? 얘가 빠르다는 얘기죠. 얘가 빠르면서 5억을 줬으니까 5억만큼 취득이다. 또 5억 돈 줬으니까 돈 준 5억만큼 취득이다. 그러면서 소유권 넘겨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부 취득일 때에 대한 내용은 돈 준 만큼 취득이에요. 돈 준 만큼 취득으로서 각 독립된 취득을 말합니다. 그럼 돈 준 날이 바로 어떻게 표현된다를까요? 돈 준 날이다. 연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연부금 지급일로서 각 독립 취득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돈 준 만큼 취득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거기 교재에다가 연부금 지급일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각 독립 취득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해하기가 참 편하겠죠. 그리고
연보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다면 어디가 빠를까요? 등기가 빠름으로써 등기 등록일 갑니다. 그 다음에 3가로에서 무상. 자, 무상에 대해서 볼 때 이 무상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무상 밑에다가 적는 것은 증여라고 적으세요. 무상하면은 증여를 말한다 라는 내용인데, 증여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 경위를 보죠. 취득 경위를 본다면 맨 처음에 주겠다고 약조한 날이 있고요. 인도 받은 날이 있고요. 등기한 날짜 있어요. 이 세 날짜 중에서 어디가 빠를까요? 주겠다고 약조한 날짜가 빠르죠.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 취득 시기는요, 계약일 나오져요. 계약일로 되는 것이고요. 상속이다. 그럼 상속이었으면 어디가 제일 빠를까요? 돌아가신 날짜가 빠르죠. 돌아가신 날짜를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상속 개시일.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상속 나왔으면 상속 개시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가로. 자, 5가로 갑시다. 5가로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취득 경우. 자, 여기에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아까 배웠을 때의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제조일 이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승계 취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겠죠. 승계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았다. 승계 취득. 계약서에 적어져 있는 잔금을 주었다. 이것도 승계 취득. 그 두 날짜를 합쳐서 빠른 날 개념이니까 그 두 날짜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져요. 체킹하세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 잔금 지급 날 중 빠른 날 거기다가 체킹하시면 될 것이고요. 6가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건축 앞에가 허가, 무허가 이 말이 없죠. 허가, 무허가 이 말이 없다는 것은 허가와 무허가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포함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이 바로 취득세 취득 시기니까 자 먼저 허가 받은 것부터 합시다. 허가 받았다. 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신축한다. 이랬으면 허가 받았으니까 사용하라 한다. 라는으로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나오겠죠. 다시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한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하였음으로써 사용하라. 이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라 라는 의미와 똑같은 뜻에 대한 단어를 쓰면 돼요. 똑같은 뜻은 사실상 사용일로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를 포함한다 했으니까 나오는 내용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 체킹하세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가로 빼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밑줄 친 내용 바로 밑에 다만 나오죠. 다만 옆에 도시개발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고 또 다시 그 옆에서 정비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도시개발법 아니면 정비법 이 말 나왔으면 그 문장 끝에 것을 볼 때 고시일의 다음 날과 고시일하면 공고일을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거기다가 밑줄 치고요. 그리고 7가로에서 주택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난 다음에 주택법 밑으로 주택법 바로 밑에 줄 첫 글자 합원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정도 가보시면 이렇게 적어졌죠. 사용 검사 받은 날 적어져 있죠. 거기다가 밑줄 사용 검사 받은 날에다가 밑줄 치세요.
서슴히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법이든지 그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법의 목적을 알면 돼요. 그 법의 목적이 바로 그 법이 만든 내용의 취지니까요. 그리고 목적은 항상 법자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땄을 때 도로교통법 배우잖아요. 그러면 법자 앞에 뭐였어요? 도로, 교통.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교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도로교통법이에요. 그 내용 알고 이제 연결시켜봐요. 연결시켜볼 때 자 여기에서 주택법 이랬으면요. 법자 앞이 뭐예요? 주택. 주택에 대한 내용은 어느 내용일까요? 자기가 산다는 것이 주택이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니까 이 주택법에 대한 내용의 목적은 어느 법이었냐? 사람이 사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람이 사는 내용인데 그 주택에서 언제 살까요? 사용검사 받은 날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법 이렇게 나왔을 때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나온다면 끝말은요. 사용검사 받은 날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겠죠. 사용검사 받은 날에 살 거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하면은요. 법자 뭐예요? 개발하겠다고 공고하겠죠. 공고하니까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겠죠. 이는 왜요? 개발한다고 공고하니까. 또 다시 환경정비법 정비하겠다고 고시하겠죠. 고시하니까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나와져요. 그럼 이제 키단을 잡겠죠. 문장에서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만 나왔으면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나왔으면요. 그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안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13페이지에서 8가로에서 밑줄 친 부분 매립간척. 자, 매립간척했다면 준공 날짜와 등기 날짜 어디가 빠른 게 당연할까요? 당연히 준공 날짜가 빠르겠죠. 그러면서 준공인가일 됩니다. 준공인가일에다가 밑줄 치고요. 그리고 10번 갑시다. 10번에서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볼 때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형질 변경 배웠을 거예요.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공부상으로 갑니다. 세법은 사실과세니까 사실상 갑니다. 공법도 공개념, 세법도 공개념. 양 공개념에서 하나는 공부상, 하나는 사실상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를 다 포함시켜서 그중에 빠른 날로 가져요. 결국적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일 때의 취득세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 밑줄 치세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 빠른 날 밑줄 치고, 그리고 그 밑에 단서 보세요. 단서 보시면 변경일 전에 사용했어요. 변경일 전 사용. 어디가 빠를까요? 당연히 변경일 전 사용이니까 사용일이 빠르겠죠. 이 문장이 나오겠죠. 변경일 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11번에서 밑줄 친 부분 입회기한 연장. 이 입회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밑에다 적으세요. 입회기한 연장 밑에다가 새로운 취득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아시겠죠. 새로운 취득이니까 취득 시기는 새로 시작되는 날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서
거기에서 보니까 재산 분할에다가 밑줄 쳐져 있죠. 이 내용, 이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라고 배웠어요. 그랬으면 재산 분할일 때 취득세 취득 시기는요.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어디 될까요? 등기일. 그렇지 않으면 등록일로 나오겠죠. 재산 분할 나왔으면 등기일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으로서 정리를 해보니까 취득세 취득 시기는 빠른 날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서 더 정리해 본다면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인 국외판공법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외판공법 외에 첫 글자로서 나왔던 문장들은 객관성 있게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거래로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한 내용의 첫 글자는 부죠. 국외판공법 아니죠. 이 첫 글자 부 나온 것은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계약 해제가 입증됐으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조심하실 점 등기, 등록 이행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등기, 등록 이행했다면 그때는 취득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부 나오면 연 단위로 돈 준다. 라는 의미로서 연부금 지급일로서 되고 무상, 증여 나왔으면 계약일, 상속이었으면 상속 개시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또는 개수하여 취득 이렇게 나왔으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개발법 아니면 정비법 이 말 나왔으면 이때는 공고할 거니까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주택은 사는 거니까 언제 살까요? 사용검사 받은 날 삶으로써 사용검사 받은 날로서 될 것이고 그리고 매립간척 나왔으면 준공인가일. 또 다시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인데 변경일 전에 사용들 했으면 사용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입회기한 연장 이 말 나왔으면 새로운 취득이니까 새로 시작되는 날. 재산 분할 이 말 나왔으면 재산 분할은 소유권 등기니까 등기일 또는 등록일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세 취득 시기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출체크가 있으니까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1번 취득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 1번 화해. 자 여기서 문제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선다 1번에서 첫 글자가 화 나왔죠. 첫 글자가 국외판공법에 해당됐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국외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의 첫 글자에 대한 내용의 문장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여기는 화니까 이 문장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으로서 답은 1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로 가져서 75페이지에서 3번 보세요. 3번에서 해당 물건을 등기한 후 화해, 인락, 공정증서에 의해서 취득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보니까 문장상에서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했네요. 그럼 이때는 뭐겠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야죠. 그러면서 3번 내용이 틀렸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5절, 76페이지에서 5절 색산정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태껏 배웠던 내용을 연결시켜 봅시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맨 처음에 볼 때에
취득세 과세냐 과세 않느냐를 배웠었죠. 그리고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니까 그 취득일을 각 거래마다 정한다는 거 취득시기 배웠죠. 이 내용을 연결시켜 봐요. 연결시켜 볼 때 이렇게 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 연유로서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취득세 과세하겠는가 과세 않겠는가를 본다면 이 경우로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상 취득이니까 취득세 과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은 이거 과세지 아닌데 비과세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은 현재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취득 생각한 거예요. 이건 국가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취득이 아니에요. 자,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의 자기 취득이 아니에요. 그럼 비과세가 아니란 얘기죠. 뭐겠어요? 과세됩니다. 그럼 과세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죠. 이때의 취득일, 취득 시기는 어디로 갈까요? 첫 글자 국 나왔죠. 국 나왔으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신고 납부할 때는 세금액을 산정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서 세액 산정을 가야죠. 세액 산정하는데 어떠한 세금이 있는지 그 세금액을 산정할 때는 제일 먼저 그 법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그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산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세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세 표준을 먼저 보는 거니까 과세 표준 나오죠. 밑에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나와요. 여기에서 과세 표준의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있어야 각기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마다의 과세 표준을 비교하여 볼 수 있고 또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나 적어는 드릴게요.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면 과세하는 물건 가액에 대한 내용이 과세 표현의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을 알고 볼 때에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할까요? 당연히 취득하는 때 과세죠. 취득하는 때의 과세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똑같은 말로 하는 때란 말은 시기예요. 취득 시기의 가액이다. 로 될 것이고 또 똑같은 말로 시기란 말은 당시예요.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취득세 과세 표현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게 취득 시기의 가액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연부 취득일 때에 과세 표준은요. 연부 취득의 취득 시기의 금이라는 얘기예요.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는 아까 배웠었죠? 연부금 지급일. 연 단위로 돈 준 만큼 취득한다겠죠? 연 단위로 돈 준 만큼 취득이니까 과세 표준은 연 단위로 돈 준 금액 연부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서 만약에 연부금 총액 그러면 틀려요. 연부금 총액 그러면 연부 시기에 취득 시기가 연부금 완납일 되는 거예요. 연부 완납이 아니라 뭐였어요? 연부금 지급일이잖아요. 연 단위로 돈 준 날의 금액이다. 라는 의미로서 연부 금액. 이 연부 금액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표현된 단어는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연부금 총액 아니겠죠? 뭐였어요? 연부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 밑줄. 연부 취득, 연부 금액, 그 옆에서 매해 지급되는 금액 밑줄 치고요. 그 문장
끝 정도 가면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적어졌을 거예요. 거기도 밑줄. 여기서 계약 보증금이란 말은 계약금을 말합니다. 계약금을 말하니까 당연히 계약금 포함되겠죠. 거기 밑줄 치고요. 그리고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함으로써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법이 신고가를 말한다 라고 끝나고 비교적 법이 없다고 합시다. 비교적 법이 없으면 우리는 참 좋아요. 왜? 세금 안 내서 좋습니다. 나는 취득했던 가액은 제로다라고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세표현이 제로, 취득세액은요 제로로서 취득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자체는 취득세를 징수할 수 없어서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급여도 못 준다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징수해야 되겠어요. 징수하기 위해서 이 신고가액에 대한 내용에다가 비교적 법을 둬요. 이 신고가액의 의미죠. 의미. 먼저 적어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 신고가액의 의미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의 의미예요. 큰 가액의 의미다. 그리고 이때 용어적 내용으로서 처음 보는 용어 나오죠. 시가, 표준액. 자,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의 용어적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는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시가표준액의 뜻이에요. 시가표준액이란 말은 공고된 가액입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 물건마다 공고한다 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 공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니까 연결시키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공고된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니까 개별 각각 공시, 공고된 지가, 땅값 매년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공고된 가액과 신고하였으면 두 개를 비교해봐요. 비교해가지고 그중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이다. 이 내용이 바로 신고가액의 뜻이에요. 이 내용은 적으세요. 자, 저기 교재 보시면은 76페이지에서 1가로 원칙 나오고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또 2번 옆에 보시면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한다. 거기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적으세요. 적는 것은 말씀드리면은 신고가액의 뜻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의 의미다 라고 적으세요. 적어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암기된 겁니다. 3번 내용 읽어줄까요? 취득 당시 시가표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득 당시 시가 표현을 한다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기역,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요. 그럼 어디가 클까요? 시가표준액이 크잖아요. 그 경우는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이다. 또다시 니은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않은 경우니까 무신고죠. 무신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가액이 제로죠. 시가표준액과 비교하니까 시가표준액이 크겠죠. 이 경우도 시가표준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도 무신고의 경우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도 뭘로? 시가표준액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외울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액의 의미만 하시면 될까요? 신고가액의 의미만 알면은 방금 거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암기할 수 있겠죠. 신고가액의 의미는 시가, 표준효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줍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이 가로 사실상 취득가 나오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 나오는데 1, 2, 3, 4까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첫 글자죠. 국, 외, 판공법 이 첫 글자죠. 이 첫 글자는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로서 상대편들이 너하고는 입맞추지 않아 라는 거래예요. 입맞춤이 없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가 취득했던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그럼 지자체는 그 신고된 가액 그대로 믿어주겠다라는 뜻으로서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와져요. 사실상 취득가. 그럼 여기에 해당된 거래는 사실상 취득가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의미는 믿어주겠다 내용이니까 비교하지 않겠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 않는다. 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요 거래에 대해서는 항상 사실상 취득가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에서 5번에서 하나가 더 있죠. 하나 더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한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적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 옆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에다가 적는 것은 이렇게 적으세요.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제 이 내용을 적었으면 설명드리는데 문제 풀 때 조심하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이게 나오면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취득 시기로 물어봤다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답하시고요. 문제에 대한 내용이 과세 표준으로 물어봤다면 사실상 취득가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